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새해를 맞아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8.1%. 지난달 실시한 직전 조사보다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논란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옮겨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후보 4명이 이번 3월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8.1%,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JTBC의 직전 조사와 비교했더니 이 후보는 지지율이 비슷했지만 윤 후보는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3.7%, 2주 사이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안 후보는 특히 보수와 중도층에서 각각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을 내려놓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각종 논란에 사과했고 윤 후보의 일부 발언들은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윤 후보의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이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앞섰습니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1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었는데 이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1% 내외로 양강 후보에게 응답이 쏠렸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53.9%,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로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주말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7.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보다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안보 정책 등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정책 차별화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 동의한다는 응답이 48.8%, 표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기 영합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은 45.8%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선대위 이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56.7%로 이준석 대표 책임이라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 지지 후보의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지도 물었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가족 문제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지난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 1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18%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의 경우 평소 언행과 말실수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우려 요인이 없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웠습니다. 두 후보가 다 본인 배우자 도덕성 문제 이 부분이 줄어든 거는 동일한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요소가 줄어든 것으로 연결이 된 건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우려 요인으로 좀 이전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4%로 부정평가보다 앞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잘못하고 있다가 69.1%로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곧바로 안지연의 여기 이어가겠습니다. 안 기자, 야권의 단일화 이슈, 이걸 살펴봤죠?
네, 새해 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조사가 나오다 보니까요. 야권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목한 지점은 바로 여기. 단일화가 변수될까?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위기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JTBC와 글로벌 리서치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을 물어봤더니요. 이 찬성 41.4%, 반대 42.9%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지지층으로 국한해 보면요. 찬성 응답 83.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반면 안철수 지지층은 찬반 여론이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차이로 팽팽했습니다. 다만 이 보수층과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계층에서 모두 60% 넘게 단일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보단 윤 후보 지지층 중심으로 단일화 여론이 높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에 하나 단일화가 되더라도 누구로 단일화를 하느냐?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41.1%로 윤석열 후보 30.6%보다 우세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도 전체가 아닌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계층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윤석열 55.9%로 안철수 후보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향층에서도 윤석열 48.7%, 안철수 33.7%로 두 사람 간 격차는 아까보다 줄었지만 윤 후보가 우세했고요. 보수층에서도 윤 후보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론에선 안 후보가 높았지만 이 단일화를 찬성해야 된다는 계층 중심으로는 윤 후보가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다면 양쪽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결국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단일화 가능성이 보입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 여론조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지지율이 단순 합이 지금의 이 후보 지지율 수준입니다. 예. 이걸 보고 여권에선 단일화 효과 여기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단순합에 못 미친다. 약 5%포인트 내외로 내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반대로 야권에선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후보와 단일화로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당선된 이 오세훈 시장처럼 지지율 합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안 후보 지지층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지 분석해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조사 대비 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계층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정권 교체층과 이 중도와 보수층 중심으로 만약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넘어 20% 선까지 육박한다면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절반 계층이 이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는 아직까지 약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단일화가 실제 변수가 되기 위해선 안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요. 이 단일화 여부, 안철수 지지율에 달렸답니다. 네. 안지연의 여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신년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의미심장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보스터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수층을 겨냥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올해 첫 선대위 회의에선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즉 정권 교체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저희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택일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 단일화 카드를 거론하진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의 단일화가 우리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선대위한 관계자는 JTBC에 윤 후보의 지지율 일부가 안 후보에게 옮겨갔다며 단일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는 한 결국엔 단일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